새벽 1시 40분. 서울발 부산행 마지막 열차가 어둠을 찢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모두 46명.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 하지만 그 달리는 철창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13분. 7호차 17번 좌석. 방금 전까지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비었습니다. 사라진 남자는 52세 중소기업 대표 김태식. 출입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은 두껍게 닫혀 있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인 적조차 없었습니다. 승객 46명 중 그 누구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명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달리는 밀실 안에서 사람 하나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다음날 오전 경찰에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젯밤 열차에서 사라진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이상합니다. 발견된 장소는 열차 노선에서 무려 300km 떨어진 시골 국도변. 그곳에서 김태식은 서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강력계 형사 한도윤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신의 손끝은 무언가를 거칠게 핥힌 듯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3시간이 걸리는 거리. 불과 1시간 전 달리는 열차 안에 있던 남자가 어떻게 온몸이 부러진 채 이 버려진 국도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가. 강력계 10년차 한도윤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살인이나 실종이 아니다. 누군가 시간을 조작하고 있거나 우리 모두가 정교하게 설계된 트릭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한도윤은 현장의 피비린내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혼자 만든 현장이 아니야. 누군가 키차 안에서 놈의 눈을 가렸다. 수사의 첫 단서,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것은 김태식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김준호였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부자는 회사의 지분과 수십억 원의 상속 문제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사건 당일 아들이 아버지에게 걸었던 마지막 전화. 아버지, 그 결정 다시 생각해주세요. 경찰은 돈을 노린 계획살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핏기 없는 얼굴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죽였다면 왜 열차까지 따라갔겠습니까? 한도윤 형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하필 새벽 1시 40분 마지막 열차를 탔는지 알고 있었지? 김준호의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모릅니다. 전 정말. 거짓말. 한도윤이 상체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눈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테이프가 찍힐까봐 겁에 질린 눈이지. 말해, 숨기는 게 뭐야? 같은 시각 과학수사팀 서지우는 열차 내부 CCTV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이 사라지기 딱 10분 전 기이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김태식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번호는 흔적도 없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김태식은 전화기를 든 채 줄곧 창밖의 어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님, 이 화면 좀 보세요. 서지우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김태식 씨가 사라진 새벽 2시 13분. 열차 안에서 이 사람에게 접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정차 없이 어떻게 빠져나갔다는 거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경찰도 승객도 모두 속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식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시각지대, 딱 5초의 틈을 이용해 스스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왜 그는 스스로 죽은 사람처럼 사라져야 했는가였습니다. 수사망을 넓히던 중 15년 전 묻혀있던 미제 사건 기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7세 여성 실종 사건. 피해자 이름 박은영. 당시 김태식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은영 씨와는 일절 모르는 사이입니다. 당시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이 찾아낸 비밀 서류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연인이었고, 박은영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역시 김태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김태식은 15년 동안 매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서울역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0분. 박은영이 사라진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 오미나가 한도윤에게 핏바랜 사진 한 장을 넘겼습니다. 15년 전 서울역 앞 김태식과 박은영이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사진 뒷면에 칼로 눌러쓴 듯한 문장. 사라진 사람은 한 명이 아니다. 한도윤은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15년 동안 덮여있던 진실이었습니다. 한도윤 형사는 아들 김준호를 다시 취조실로 불러냈습니다. 박은영 씨를 알고 있지? 김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15년 전 사라진 박은영. 그녀는 김태식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식은 왜 15년 동안 매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아갔을까? 왜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다렸을까? 그리고 왜 마지막 열차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선택을 했을까? 그 답은 김태식이 남긴 마지막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영상 속 김태식은 어두운 차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은영이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 도움이 아니라 내 침묵이었습니다. 김태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15년 전 박은영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다시 찾아온 이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영은 과거 거대한 피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실종을 선택했고 15년 후 다시 나타나 마지막 목격자인 김태식까지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마지막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일부러 열차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곳. 서울역. 새벽 1시 40분. 한도윤 형사는 빗물이 떨어지는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위조 여권과 해외행 티켓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은영. 15년 동안 자신의 흔적을 지운 여자. 한도윤이 그녀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김태식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었습니다. 박은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뭘 남겼죠? 한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몰랐던 것. 당신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거짓말을 알고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겁니다. 박은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도윤은 마지막으로 사건 기록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식 씨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며칠 후 15년 동안 묻혀있던 비자금 사건과 박은영의 범행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김태식을 피해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형사는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사건 보고서 마지막 장.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랑을 믿었던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장 용감했던 사람 역시 그 사람이었다. 형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서울역 앞.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던 김태식,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던 박은영. 사진 뒤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찾지 마라. 왜 사라졌는지를 찾아라. 처음에는 범인이 남긴 조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태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열차에 탔던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에도 자신보다 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1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에게 2번 배신당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